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네요. 참 골목꽃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쓴 시인데요. 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국어국문학과 신명 회장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참 골목꽃 조선의 햇볕 한 움큼 땅에 심는다. 쑥빛이 깊어지는 곳이 어머니 거처이다. 골무를 끼고 빛의 문장을 꿰매는 연분홍 시절 다 보내고 무심한 어느 날 여름을 맞았다. 꽃송이가 흔들리면 자세를 바르게 세워 코바늘로 수틀에 홀쳐두고 사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향기는 바닥으로 고이고 한낮을 필사하고 있다. 허리와 목으로 통증이 기어오르면 땅에 심었던 햇볕이 자라서 모든 슬픔을 가슴속에 묻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가시고 밤이 깊도록 꽃은 완성되었다. 몸이 편안해야 보이는 꽃처럼 수틀 안의 자식들이 다투어 피고 있다. 아, 네. 차분합니다. 꽃향기처럼 읽었네요. 그렇습니다. 시를 읽을 때는, 낭독을 하거나 낭송을 할 때는 약간 템포를 느리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우리 이용 회장님 막 했잖아요. 상대방한테 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약간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낭독이나 낭송을 통해서 이제 어떤 좋은 시를 읽으면 그게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낭송의 중요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참 골목꽃이네요. 우리가 큰 골목꽃이라고도 해요. 이 바닷가나 이제 이런 데 해안가 모래 땅에서 이게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키는 조그만해요. 30에서 40cm 정도, 무릎 그 정도인데요. 꽃이 지금 막 피고 있어요. 6, 8월. 자주색이고요. 여러 해 살이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그 여자들 우리 그 바느질 할 때 그 끼는 지금은 없어요. 그게 골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골무를 옛날에 잘 만들었습니다. 그 광목천이라든지 또 어떤 분은 그 번데기 그 누에 고치 있죠? 누에 저희 어릴 때 보면 우리 할머니는 누에 고치를 잘라가지고 골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에 고치 위에다가 그 헝겊을 입혀서 다시 또 바느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골무를 닮았다고 해서 참 골무꽃. 그런데 일반도 골무꽃도 있어요. 우리가 또 뭐 참, 개,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식물 이름에서. 적두어가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식물이 살고 죽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참 골무꽃. 햇볕 한 움큼 땅에 심는다. 멋지죠? 햇볕을 심어야 식물이 자라요. 꼭 이파리에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씨앗을 뿌리고 씨앗 두께만큼 흙을 덮습니다. 예를 들면 상추씨를 뿌려놓고 삽으로 흙 덮으면 하나도 안 나오고 다 굶어 죽어요. 그게 골마버려요. 씨를 뿌릴 때는 꼭 씨앗의 두께만큼 예를 들면 덮어주는데, 그것도 귀찮으면 예를 들면 진흙에다가 아니면 모래 같은 데다가 씨앗을 넣고 조그마한 것들은 이렇게 합니다. 손으로. 그래갖고 그럼 뿌리면 돼요. 비료 뿌리듯이. 그러고 놔둬도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씨앗을 뿌리면 햇빛은 내가 그때 햇빛도 같이 심어줘야 식물이 크잖아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햇빛 한 움큼도 심어야 돼요. 처음에 그러면 태양은 요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만 식물에게 그 필요해서 그것만 그 햇빛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햇빛도 같이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쪽빛이 깊어지는 곳이 어머니의 거처다. 어머니 쪽빛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다. 골무를 끼고 빛의 분장을 꿰매는, 자, 빛의 분장을 지금 꿰매고 있어요. 골무꽃이 연보농 시절 다 보내고, 연보농이라고 하면은 연보농 치마도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누이가 생각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물들일 때.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 색동옷이라든지 그런 것 같이 이게 나오잖아요. 연분홍 치마. 무심한 어느 날 여름을 맞았다. 꽃송이가 흔들리면 자세를 바르게 세워. 꽃송이가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수틀이에요. 지금 이게 수틀. 아시죠? 수틀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가사 시간에 다 하셨으니까. 꽃송이 흔들렸으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우고요. 코바늘로 수틀에 홀쳐드는 거예요. 꽃무가지를 꼼짝 못하게 딱 그냥 홀쳐드는, 묶어두는 거지 홀쳐두는 거니까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하는 것을 홀친다고 하잖아요. 사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렸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장은 비범해요. 지금 제가 써서 비범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 써졌어요. 향기는 바닥으로 고이고 그 다음에 한낮을 필사하고 있다. 필사. 요즘 이제 시 쓰기 하면은 첫 편 정도 필사를 해라. 또 어떤 분은 성경 필사하다가 어깨 빠졌다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오직 안 읽고 그러면 필사를 어디끔 하겠습니까? 오직 공부를 안 하면 그러겠습니까? 오직 성경을 안 읽고 균형창만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기독교인입니다. 가면 더 잘 알죠? 권사님도 더 잘합니다. 성경에서 목사님보다 혼이 빠삭해요. 김영창해요. 근데 성경은 안 읽어요. 그냥 안 읽겠어요. 성경 노트까지 쓰는 노트까지도 굉장히 잘 팔린다고 그래요. 상식이 대단하죠. 다 마음인데 말입니다. 마음이에요. 쓰면 뭐고 안 쓰면 뭐겠어요. 믿는 마음이죠. 네. 자, 어디까지 했나요? 네. 한낮을 필사하고 있다. 허리와 목으로 통증이 기어오르면, 자, 이 말은 뭐예요? 필사를 하면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러죠? 아마 선생님들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틀림없어. 소병수 선생님은 아마 더 그러실 거예요. 뻔하죠. 한 10번, 20번 필사하는 사람들 있으니까요. 아파요, 이렇게. 그런데 그대로 쓴 거예요. 땅에 심었던 햇볕이 자라났대요. 햇볕 처음에 심었죠? 이제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든 슬픔을 가슴속에 묻었다. 왜? 그 햇빛을 심었는데 저게 햇빛이 자랄까 안 자랄까? 그럼 노심초사를 한 거예요. 근데 햇빛이 자라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슬픔을 내 가슴속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어머니는 그렇게 가셨어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정말로 저희 어머니가. 밤이 깊도록 꽃은 완성되었어요. 수틀에서 어머니가 술을 놓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꽃들이 스스로 수틀에서 완성돼서 꽃을 만들어낸 거예요. 몸이 편안해야 보이는 꽃처럼 수틀 안의 자식들이 탁툭 피고 있어요. 너무 멋있죠? 제가 썼어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기쁠 때 듣는 음악은요, 아무리 슬픈 음악을 들어도 기뻐요. 제가 슬플 때 듣는 음악은요, 아무리 경쾌한 음악을 아무리 들어도 슬퍼요. 꼭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음악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내 이 슬픔을 이루어려고, 유무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시의 존재의 의미는 인간 내부에서 망각됩니다. 시의 존재의 의미는요, 인간 내부에서 망각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리고 묵히고 있던 나의 그런 것들을 다시 체험케 하고 환기시키는 능력과 연계됩니다. 익숙한 것을 생소화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익숙한 것을 생소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 시인은.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저는 끈이 강의할 때마다 관념을 버려라. 생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라.
남같이 쓰지 마라. 저는 정말 그럽니다. 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노력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새끼 밥 먹듯이 시 쓰시는 분들은, 시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아니면 나무 시를 잘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그냥 시를 읽는 사람이에요. 아무 뜻 없어. 근데 읽으려고도 공부를 해야 읽죠. 아, 모르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시를 써가지고 시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갖다 줘보세요. 읽지도 못해요. 첨단 시대를 가고 있어도 그분들이 갖다 두면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릅니다. 그걸 무조건 잘 썼네?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잘 썼네요. 뭐요? 모르니까. 칭찬해주면 되니까. 근데 그 칭찬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저하고 같이 수업 보시거나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감히 매일같이 그런 말 합니다. 생소함에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참 골목건 한번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랬으면 시를 더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첨삭 한번 해봐야죠. 제 시입니다. 첨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첨삭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 써놓고 1년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퇴고를 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생명은요, 10달 있으면 나와야 돼요. 12달, 13달, 20달 있다가 나오는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나왔으면 어떻게? 그 생명이 20살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살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뒤는 성인이 되면 지가 알아서 그런 거. 성인이 돼도 자꾸 자식들한테 관서보고, 성인이 돼도 자식들을 자꾸 뭐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왜 이렇게 너 술 마시냐, 왜 이렇게 담배 피냐, 왜 이렇게 처녀가 이렇게 계속 관리하려고. 안 돼요. 시를 써놨으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시를 1년에 한 편 쓰는데요, 10년, 20년 퇴고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사람이 어디, 뭐 그것도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시는요, 밥 먹듯이 쓰고, 밥 먹듯이 읽고, 그래야 됩니다. 날마다 써야 돼요, 날마다. 단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아니, 이행이죠, 이행. 한 줄 하면 어마어마하게 기를 수가 있으니까. 일행이 됐든, 이행이 됐든, 날마다 일기 형식으로 됐든, 뭐든 써야 됩니다. 나는 시상이 생각은 안 나서, 한 달, 2달이 지나도 못 쓰겠네. 그건 시인 아니에요. 시인 아닙니다. 그래서 시를 가장 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분은 나무 시를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 또 시를 잘 쓰신 분, 그런 분들, 다 그게 다 부류가 다 있어요. 제가 이제 문학 수업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어르신들이 가장 그래요. 여기서 시 수업이 좋아서 그냥 오신 분, 그 1번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행복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분위기가 좋아서 오시는 분. 두 번째, 나는 여기서 공부도 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사회성. 그거 와서 또 세 번째 앉은 사람은 기어이 배워서 잘 써야 되겠다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공부는 많이 하시라. 많이 하시라.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시라. 나한테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첨삭 한번 보겠습니다. 한 꼭지 수요일인데요. 이제 이 제목이 잘못됐어요. 수요일 악몽입니다. 수요일 악몽으로 바꿔야 돼요. 수요일 악몽으로 바꿔놓고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표정한 상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무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차라리 붉은 상처는, 이렇게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무표정한 상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수요일로 막연한 슬픔에 닿았다. 막연하다. 논리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 네. 그 다음에 슬픔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것은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슬픔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슬픔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우리는 슬픔이라는 것을 써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모르고 기쁨,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으로 이 슬픔이라는 것은 욕구 억압에 따른 괴롭고 답답한 감정, 괴롭고 답답한 감정을 슬픔이라고 해요. 제가 어둠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바로 저한테 어둠이 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단어를 무책임하게 쓰는 거예요. 시를 쓰려면요, 이런 단어들을 차곡차곡 알아놔요. 알아야 돼. 그냥 우리가 보면 구름, 해달, 별 있으니까 무조건 쓴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좀 더 다음 단어와 위에 아래 행과의 어떤 조합을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그 단어가 적확한지를 알아야 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적확이 이건 정확이 아니라 적확. 자, 보겠습니다. 붉은 상처는 수요일로 막연한 슬픔에 닿았다. 하늘이 뒤바뀌는 천둥에 뻥뻥하죠. 잠 바닥이 아니고요, 감정의 바닥입니다. 하늘이 뒤바뀌는 천둥에 감정의 바닥까지 추락한 나는 감정이 있을 수 없다. 아예 천둥 치고 얼마나 놀라가지고 감정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고 전율만 생각하고 오싹한 기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그쪽의 감정에 편협된 거죠. 감정이. 자, 그랬어요. 지독하다고 쓰려다. 그리고 이렇게 사선 그어줄 가운데 줄 상관없습니다. 점을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이 사선을 그어도 되고 글자를 거꾸로 써도 상관없어요. 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쓰는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내가 만들어내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었죠. 살짝 보면 지독하다고 지금 막 감정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진짜 지독하다 그렇게 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상처라는 의미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침묵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가운데를 쭉 긋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이 들어있는지 안다면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악몽은 모든, 이게 아니고요. 모든 악몽은 바꿔야 돼요. 모든 악몽은, 딱 여기도 이제 가운데 했죠. 뭐 점 찍어도 쉼표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악몽은 미량의 치사량을 포함한다. 악몽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가위 눌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다가 악몽으로 꾸고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치사량이라는 건 뭐냐면 잘 아시겠죠? 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많은 약물이나 독극물의 양이에요. 사람을 죽이게 하는 약물 내지는 독극물의 양인데 여기는 미량이라 했어요. 미량. 네. 우리는 약에도 미량의 미량의 독극물이 들어있습니다. 네. 약에도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스락거리는 건기의 촉수가 바스락거리네요. 감정이 땅으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상태가. 내 흉터 파고드는 중앙이잖아요. 내 흉터 파고드는 중앙으로, 이게 아니고요. 내 흉터 파고드는 중앙으로 가운데 쪽을 긋고요. 내 흉터 속으로 파고들어. 내 흉터 속으로 파고들어. 넘기겠습니다. 반발적으로 지문을 새겨나갔다. 이거 다발적으로.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나이테 같은 지문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문이 나이테같이 생겼잖아요. 나이테 같은 지문을 새겨나갔다. 한 꼭지의 그림. 꼭지, 우리 한 꼭지, 두 꼭지 그러잖아요. 글 있잖아요. 고양이 목줄로 그림자만도 못하다. 이건 뭐냐면 글을 썼는데 악몽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글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고양이 목줄에 있는 그림자만도 못하니까요. 네. 조금 쓸쓸하거나 외로우면 그뿐. 후미진 어느 늦꿀쯤에, 이거는 늦꿀쯤에를 가운데 줄 긋고요. 후미진 어느 지점에 얼어붙은 겨울강. 금음달을 홀쳐, 홀쳐가 또 나오네요. 홀쳐 미완의 문장을 이어나간다. 금음달빛을 홀쳐서라도 금음달빛 빛을, 그 희미한 빛이라도 묶어두어서 미완의 문장을 완성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어나가는 거죠. 형식에 불과한 세상의 기준이 물거품 같다고 일그레다. 이 세상의 이 형식들, 세상에 불필요한 형식이라든지 필요한 형식,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물거품 같다고 일그레다가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내 심장의 붉은 빗물을 퍼냈다. 좀 과감하죠. 말줄임표 기후가 딸려 나오고 누가 오늘을 훔쳐가 버렸대요.
나의 오늘을 누가 훔쳐갔어요? 악몽이 훔쳐갔잖아요. 이게 악몽. 지금 그 수요일의 악몽이잖아요. 시간은 초침이 사라졌다. 초침조차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면 한 꼭지 수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의 악몽 이렇게 하면 이 글이 괜찮게 딱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첨삭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두 자 고쳐서 전체를 살려내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면 전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체에서 한 자 때문에, 단 한 자 때문에 이 전체가 망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다 지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손톱 밑이 아파도 사람 못 살겠고, 발 조금 아파도 못 살겠고, 귀 조금만 아파도 못 살겠고, 눈만 안 보여도 못 사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체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몽을 이제 수요일에 어떤 악몽이었네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요. 역설적으로 부드럽고 사소하고 느리고 오래된 것들은, 그러니까 부드럽고 사소하고 느리고 오래된 것들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 원동력이에요. 선명하게 포착되는 이미지나 흐린 이미지 또는 시를 이루고 있으면 그런 이미지들이 흐리거나 선명하거나 뭐 어쨌거나 그런 이미지들을 엮어서 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부분 감상입니다. 이 부분 감상은 어떤 그 제목의 시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외워야 되겠다. 그런 귀절이 행이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좋은 행이나 귀절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대한노트 적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그 머릿속에 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시를 잘 쓰려거든. 정말 시를 잘 쓰고 싶으면 그 시를 이미지로 읽으라. 이미지로 읽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고 그냥 이 단어로만 읽으면 시 절대 안 읽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감상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수술입니다. 수술. 우리 수술이에요. 병원에. 사람이 모여있는 곳을 조금만 벗어나면 매우 조용한 공간이 나타난다. 아직까지는 뭔 뜻인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이제 모여있는 곳을 조금만. 이건 뭐냐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병원에 딱 가면 접수실 같은 데 사람이 막 모여있죠? 그래서 그 어떤 또 수산한 복도를 따라가면,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집도 의만 있습니다. 수술실은 아주 조용해요. 아주 수산하고 쓸쓸하고 이롭고 고독한 장소가 수술실 아니겠습니까? 왜? 나 혼자 견뎌야 되니까. 수술은 둘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들어가서 견뎌야 되니까 나는 이렇고 쓸쓸하고 어떤 것도 잡고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매우 조용한 공간. 이 매우라는 것을 넣어놨어요. 매우 부사를. 매우 조용해요. 뭔가 볼펜 하나만 딱 떨어져도 굉장히 크게 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먼지가 있는 오타네요. 쌍시옷인데, 예. 먼지가 쌓여있는 침대, 불이 들어오지 않는 복도. 이런 수술실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프리카 민균 나라나 이런 수술실이 있지. 우리나라 수술실은 7,000단입니다. 이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단어든 소리내어 말해도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지는 수술실이거든요.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진대요. 근데 사실은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무풍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약간 바람 소리가 어디가 없잖아요, 거기는. 문 다 닫아 있으니까 시적으로 또 이제 시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무풍에 묻혀 사라지는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이 시는요, 존재의 심층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연상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존재의 심층. 내가 지금 존재, 그 가장 깊은 곳, 존재의 깊은 곳에 무의식의 세계를 지금 연상케 합니다. 자, 부분 감상 두 번째는요, 정말 먼 곳입니다. 정말 먼 곳. 정말 먼 곳. 여기는 아까 위에는
여기는 또 정말 이렇게 부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정말 먼 곳. 정말 먼 곳은 어떤 곳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며,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며, 정말 가까운 곳에 서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절벽 끝에. 가장, 이제 한 발만 뛰면 죽는 거예요, 이제. 네, 거기서. 절벽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에서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면서 정말 가까운 곳에 서 있었어요. 네. 그 아래를 보면 그래야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절벽 가까이 딱 서서요. 이제 사람이 거기 떨어져 새가 아닌 이상은 정말 저쪽만 바라보고 먼 곳을 상상만 하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시를 멋지게 썼는데 이 구절을 딱 보면요. 불안과 공포를 견디는 어떤 모습이 보여요. 불안과 공포를 견디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인간은 늘 절망적 공포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우리는 절망적 공포와 싸우는 거예요. 왜? 땅떨어지 끝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이 글이 얼마나 잘 된 겁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글이. 모르고서야 얘기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 10m를 아는 사람은 100m 아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 10m를 다 캄프라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가벼워요. 지식이 얕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얕은 사람이에요. 100m 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1000m 있는 사람하고 1000m를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말을 해야 1000m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내 자랑할 것도 없어요. 네. 나는 글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글을 잘 쓰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를 읽고 공부하고 국문학과 하기 때문에 이 국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려면 가지고 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뭘 했다. 내가 과거에 뭐 한다. 지금 과거에 그랬으면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 필요가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사관을 지냈다. 내 과거에 군수를 했다. 과거에 내가 대통령이었다. 그런 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전두환인데.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과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의 노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하는 그거를 먼저 앞에다 놓지 말아요. 접두사로. 네.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로 문서입니다. 돌에도 문서가 있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도로 문서. 돌에 생긴 문장. 우리가 이게 문서를 보면은 비석이라고 있다고 보여요. 빗돌이 있어요. 비석에 누구누구 이렇게 경주 최씨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문서입니다. 나의 문서. 네. 이게 내가 있는 곳이다. 네. 문서로 작성해 놔버린 거예요. 갖다가. 도로 문서니까 몇천 년 가겠죠. 도로는 한때 단죄의 기준이었어. 단죄라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고 처단하는 거를 처단. 심판을 해서 반드시 처단까지 가야 단죄입니다. 죄만 묻는 게 아니에요. 단죄라는 것은 심판하고 너를 죽여야겠다, 살려야겠다, 1년 감옥 이렇게 이제 그를 단죄라고 합니다. 비난하는 청중이었고 항거하는 행동이었어. 꼭 로마 광장을 연상케 하죠. 네. 비난하는 청중들이 비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만 질럽니까? 돌 던집니다. 항거 저쪽 오고 하려면 이쪽에서 저쪽에서 돌 던집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돌멩이가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도로 문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요. 현재의 영원화와 순간의 영원화라는 역설이 잘 나타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한 줄의 한 행의 시를 보고도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의식은 침묵을 강요하고 오직 침묵을 통해서만 새로운 그 세계의 소리가 다성적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침묵을 통하지 않고는 많은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죠. 저 혼자 있는데 선생님들 5, 6, 7명이서 10명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동시에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침묵을 해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성적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시쓰기는 어떤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언어나 참으로 사실성을 소멸시키거든요. 또한 시공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타인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공간 속에서요. 이 시공간이 아니에요. 시공간이에요. 오늘은 언어와 사투를 버려라. 한심한 언어 조합은 쓸모없는 구문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주제로 공부했는데요. 특히 오늘은 그 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국어국문학과 그 임원 여러분과 그 시수업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